비트코인이나 소형주 성장주와 같은 높은 변동성이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리고 구독자님들에게도 최근 주식시장은 여전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런 파도들은 필연적인 것이고,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망설이면 높은 기대 수익조차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악이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2년 2월 8일인 어제 발키리사의 비트코인 채굴기업 ETF인 WGMI ETF가 상장해서 거래를 시작하였고요. 유명한 캐시우드의 ARKK처럼 구성 종목이 계속 변동되는 액티브 ETF입니다. 첫 거래일에 6.5% 정도 상승하면서 산뜻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발키리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레아 와드라는 젊은 여자 CEO가 회사를 이끌고 있고요. 회사는 테네시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뉴욕 월가가 아닌 다른 지방에 위치한 펀드로서 가상자산에 큰 노출을 하고 있는 여자 CEO라니 캐시우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발키리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들을 살펴보면, 먼저 비트코인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프로시어스의 비토 ETF는 많이 아실 텐데요. 똑같이 비트코인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발키리사의 BTF ETF도 그 뒤로 상장을 했습니다. 자산 운용사만 다른 SPY ETF와 VOO ETF와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WGMI 비트코인 채굴기업 ETF를 런칭했고요. VBB라는 꽤 흥미로운 컨셉의 ETF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트코인, 폴카닷, 알고랜드, 대시, 트론, 질리카, 신탁을 운용하고 있고요. 발키리 온체이 디파이 펀드라고 해서 발키리사를 통해 코인을 구매하여 디파짓하지 않고도 디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키리사는 가상자산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WGMI ETF 개요를 보시면, 우선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력의 최소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은 80%는 북미에 위치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그리고 20%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나 채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운용 수수료는 0.75% 수준으로 아크 ETF와 같은 수준이고요. 대부분의 액티브 ETF들이 0.7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수수료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또 업계 평균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유 비중 순으로 나열한 전체 보유 종목을 보시면요. 최근에 파라과이 지역에 수력발전소 옆에 채굴장을 새로 만든 비트팜, 순행 채굴 기술을 최초로 도입한 아르고 블록체인, 이더리움도 함께 채굴하는 기업이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하이브 블록체인, 그리고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클린스파크, 빌 밀러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스트롱홀드, 북미 지역의 최대 채굴자인 코어 사이언티픽과 채굴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마라톤과 라이엇 등이 상위 보유 종목을 구성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엔비디아와 TSMC, 암드, 삼성전자까지 있어서 채굴 기업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성을 조금이나마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채굴 기업 전반에 관심이 많은 제가 봐도 비트코인 상승기에 이를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채굴 기업들로 잘 구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에 투자하는 것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WGMI ETF는 북미 지역 채굴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북미가 현재 가장 채굴자 친화적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중국의 채굴장 셧다운 사태라든지,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폭동이 일어나면서 채굴장 인터넷을 셧다운했던 사례들을 고려하면 WGMI ETF는 북미 지역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31%인데 반해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77%예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을 파괴하고 전력을 낭비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잠재적인 환경 규제 리스크도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채굴 기업들의 채굴 능력은 빠르게 향상되는 데 반해 주가는 아주 폭락한 상태이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투자하기 딱 좋은 시점이란 말도 됩니다. 여기 왼쪽 표가 대표적인 기업들의 작년 12월 채굴량과 올해 1월 채굴량을 비교한 것인데요. 대부분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굴 규모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장주인 마라톤과 라이엇마저 고점 대비 최대 80%까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입니다. 채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6,000불에서 최대 10,000불 정도의 비용을 사용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내가 채굴 기업에 투자한다면 현재 40,000불 정도 하는 비트코인을 6,000불에서 10,000불 수준으로 사는 것이라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또한 40,000불을 기준으로 봐도 마진율이 80% 육박하는 모바일 게임급의 현금화를 낳는 사업입니다. 채굴 산업이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장부상에 기입되는 높은 채굴기와 채굴장의 자산 가치를 고려한다면, 또 그리고 이렇게 높은 마진율을 고려한다면 지금 같은 저평가 시기에 투자하기 아주 좋은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채굴 기업의 역사적 패턴을 보면 비트코인 상승기에 훨씬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상승장이 온다면 채굴 기업의 주가 또한 지금의 저점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점은 모두 시총이 매우 낮은 스몰캡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변동성과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채굴 산업을 지켜보면 제가 느낀 점은 경영진의 돌발 변수나 리스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분쟁과 소송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ETF를 통해 투자하면 어느 정도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점이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렇게 오늘 WGMI ETF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억만장자 빌 밀러도 본인의 자산을 여러 방법으로 비트코인에 노출시켰는데 채굴주에도 상당히 크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워낙 이런저런 기업들이 많아서 어떤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인지 종목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리 아픈 채굴주 투자에 있어서 WGMI ETF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점점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고 있는 초기 시점인데 새로 진입하기 좋은 포지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